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한 노동자의 얼굴입니다. 마스크도 그에게 날려오는 숱한 쇳가루와 유리가루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1970년 청년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굵은 외침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50년 전 평화시장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도현 기자가 그날 그곳에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0년 전, 그리고 지금의 평화시장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1970년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겐 햇볕을 쬐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하루에 16시간 하는 건 보통이었으니까 성수기철에는 아예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쪽잠 좀 자고 또 더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요? 네, 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왔으니까 13살. 네, 3살. 작업 공간은 좁고 열악했습니다. 한 칸이 공장 하나야, 이게. 아유. 한 10명에서 15, 6명까지 시다, 이싱사. 임금을 떼이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주들이 그 월급을 안 주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 임금을 몇 번 가다가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안쓰러운 일들이 많았죠. 전태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나한테 한번 내와서 이제 어떤 이게 평화시장에 이 개선을 하려면 뭐 한두 명 내지 두세 명 죽어야 이게 개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엔 부족했습니다. 김영문 씨는 1970년 11월 13일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11월 14일 그때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던 거예요. 분신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전태일가 여기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5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뛰어나가서 여기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가 분실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전태일의 희생 이후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우리의 노동 현실은 달라졌을까? 여전히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소리를 외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기계 취급하고 있잖아요. JTBC 여도현입니다. 50년이 지나 전태일 열사는 노동 분야의 최고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너무나도 당연한 이 권리를 지켜달라는 외침입니다. 심각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론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이끈 건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김용균법이 시행돼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한선 없는 처벌 규정 때문에 사망산재가 벌어져도 사업주는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입니다. 이걸 고치자는 게 바로 정의당이 발의해 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핵심 조항은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는 처벌 하한선 만들기입니다. 법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도 이 법을 어서 제정하자는 쪽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반대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여당 지지층에선 찬성이 80%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이낙연 대표도 어제는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하루 만에 이걸 뒤집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까지 정의당의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꺼리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기업과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줄기는 같으면서도 처벌 수위는 과징금으로만 하는 방향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준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도 있긴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유예기간도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74석 거대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밀기로 하거나 산업안전법만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면 정의당 법안은 또다시 폐기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안전 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냐. 지난해 4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의 가족이 한 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우리는 날마다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김성인 씨는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석 달 새 이미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바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위험 작업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또 가스하고 철판하고 해서 먼지부터 해가지고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눈도 맵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9월 화물차 운전사가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하다 대형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 우리는 갑을 병정 중에서 정이에요, 정.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반복돼도 기업이나 경영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가 나게 되면 항상 말단 관리자나 작업자들이 처벌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로 책임을 져야 될 기업의 최대 이사라든지 책임자들은 모두 법망을 피해가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40명이 숨졌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12년 뒤인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에선 비슷한 화재 사고로 38명이 또 숨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의 사망 같은 것을 일종의 교통사고나 이런 정도로 실수에 의한 어떤 사고 이렇게 자꾸만 치부하려고 했거든요. 이걸 이제 기업 범죄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현재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선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이나 경영 책임자,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지금도 역시 정의당이 법안 처리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3당 대표의 토론을 제안하셨는데요. 답이 왔습니까? 아직 답은 없었고요. 하지만 내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저희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4년 유예하고 또 처벌 강도도 다소 약합니다. 정의당과 비교했을 때는요. 정의당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에 그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안과 일정하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4년간 유예하겠다.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망한 노동자의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4년을 또 미루면 여전히 그 기간 동안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의당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엔 다른 정당과 함께 가야 할 텐데 정의당은 양보를 하실 수가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요? 예, 저희가 저희 당의 안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대표이사, 특히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대표이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어떤 이 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떤 과징금 문제, 그러니까는 돈으로 생명을 바꾸는 문제로 하는 그런 그 식으로 제한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꼭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엔 미온적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과잉입법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당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노동 현실에 대해서 너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 측하고 너무 많이 접촉하고 뭐 이렇게 경영자 뭐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어떤 노동자들의 불편함의 문제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불이익의 문제라면은 몰라도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제대로 된,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말 원칙적으로 좀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요하죠.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노동하기 나쁜 나라로 놔둬서는 안 될 텐데요. 저희도 국회 논의 과정을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